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금일은 8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자, 현재 시간 4시 8분 지나고 있고 현재 정규장 마감하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시가 25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저가 부근이 24만 원 구간까지 이 4%대 하락이 나왔지만 장초에 빠졌던 이 하락분들 다 말아 올리면서 다시 이 121선 위쪽으로 올라탄 상황이에요. 자, 일단 당장은 21선, 121선 위쪽으로 다시 되돌림을 줬기 때문에 급한 불은 꺼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이 장을 보시면서 이 24만 원 구간이 깨지는 건 아닌지 하는 이러한 우려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이 이 구간에서 물량 털리지 않고 잘 버티실 수 있도록 그리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어느 최저점 구간에서 진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지 정리를 같이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장 초부터 이 하락이 급격하게 나온 이유는 아침부터 이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간밤에 이 미증시가 많이 안 좋았죠. 지금 이 AI 반도체 위주로 많이 빠지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이 6%가량 하락을 했어요. 이게 왜 빠진 거냐면 이 엔비디아가 현재 이 메모리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AI 서버 가격을 15%가량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걸 사주는 빅테크들 얘네들한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이 빅테크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반도체 주식이 많이 빠지면서 그 여파가 오늘 이 국내장까지 같이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죠. 한국 시간으로 27일 아침 6시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에는요, 주가가 좋지 않은 걸 이 큰손 투자자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경계감 때문이라도 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분으로써 다시 한번 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단 악성 매물들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온 이 신용에 대한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 물량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어제 올려드렸던 삼성전자 분석 영상에서 정확하게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뭐였는지 오늘 이러한 흐름 어떻게 잡아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신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제 영상 잠깐 보고 가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일 전이죠.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바로 재생을 해보면 현재 이 주가가 추가적인 이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최근 이 신용 비중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지난주 이 삼성전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신용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이 외인들이요 그냥 같이 올려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가 대차적으로 같이 보시면 이 대차 물량 또한 200만 주 가량 급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이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있는 상태고 앞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나 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크게 언더슈팅을 한번 주면서 이 신용에 대한 물량들 털어내고 다시 올려줄 이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21선이 위치해 있는 24만 원 구간까지도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들으셨듯이 이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눌릴 수 있고 지금 현재 21선이 위치해 있는 이 24만 원 구간까지 열린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 일정들 때문이라도 이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이 다시 나왔다라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라 이 외인들이 물량을 언제까지 뺄 것이고 수급이 다시 들어와주는 타이밍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나왔던 이 장초의 하락분을 메꾼 주체가요 이 외인이 아니라 기관이에요. 아직 이 외인들 안 들어왔습니다. 간밤에 이 미장조에서 반도체 쪽으로 급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안 들어오면 또다시 조정 장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 있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 엔비디아의 실적 잘 나올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난달 이 빅테크들 실적 발표 때마다 어땠어요? 다 하나같이 다 눌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이 실적이 잘 나와도 쉽게 상승 안 나와줘요. 현재 시장이 보는 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감동입니다. 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냐 안 미치냐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오늘 이 말아올린 이 상승분이 진짜 반등이었는지 아니면 오늘 장에서의 이 수급 주체였던 이 기관들이 내일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이 단타성 물량이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자, 이 인버스 쪽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매물대 구간, 자, 굉장히 얇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라서 이 삼성전자 본주의 주가가 다시 한번 24만 원 구간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자, 만약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 24만 원은 물론이고, 자, 21만 원까지, 자, 여기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가 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자, 분할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지만, 자, 이왕 추가 매수를 할 거, 자, 확실하게 저점이 잡히는 지점이나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하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현재 이 시장 동향을 봤을 때, 자, 오늘 이 개인들이, 자, 1조 1천억을 받아줬고 이 외인들은 얼마 매도했습니까? 자, 4조에 가까운 물량을 팔았어요. 자, 이것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자, 아직 이 외인들은요, 여전히 이번 주 이 대형 일정들을 앞두고 이 경계 심리가, 자,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줄여 나간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 파생시장 쪽, 이 오늘 장 마감 직전까지의 이 선물 쪽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파란색이 외인들이고 지금 이 빨간색이, 자,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장중 이 12시 30분까지는 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게 상방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갔었는데 이때 늘렸던 비중이 2천억 가량이에요. 자, 근데 장 마감 직전에 보면 어때요? 자, 하방에 대한 포지션 이렇게 쭉 빼면서, 자, 마이너스 1,000억까지, 자, 순 매도 전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이 3조 7천억에 대한 이 비중을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다라는 건 아직 이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올 준비는 아니라는 거고 이 단타성으로 국내장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 외인들이 이 하방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 이 기관 쪽에서, 자,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오늘 장중 흐름에 있어서 이 외인과 기관들은요, 자, 다 같이 팔자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순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줬었는데, 자, 오후장 들어가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순 매수로서 다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은 오늘 이 21선까지 빠진 하락분을, 자, 저가 매수해 가면서 다 담았다라는 건데, 자, 이번 주에 있을 대형 일정들을 앞두고 얘네가 비중을 줄였으면 줄였지, 자, 이렇게 담아낼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관들의 단타성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삼성 인버스 쪽, 이 상단 쪽에 아직 열려 있는 걸 우리가 봤을 때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주가가 위치해 있는 이 121선 다시 이탈을 하면서 하락이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자, 최근 이 신용 잔고에 대한 비중이요, 다시 한번 급격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단타성 투기 물량들 쳐내기 위해서, 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다시 누를 수 있는, 자, 이러한 변수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처럼 이 신용에 대한 물량들이 털리면 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시간대가, 자, 오전 9시에는 이 신용 반대 매매, 자, 오전 10시에는, 자, CFD 반대 매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오후 2시, 자, 이때는요,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장 마감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수급 상황이나 이 호가창의 체결 강도를 보면서 이 바닥이 잡히는 저점 구간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 제가 당연히 잡아드릴 수 있지만 이 저점에 대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제가 영상으로서 올려드리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당장 내일 장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저점 구간에서의 이 실시간 대응 신호들, 자, 요청해 보실 분들은요, 자, 화면 상단에 번호 하나 올려드렸죠. 자, 010-8018-2913, 자, 위쪽 번호로, 자,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실시간 수급 그리고 호가창 체결 강도를 보면서 의미 있는 이 핵심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당장 대응을 안 하시더라도 이번 주 묵직하고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만약이라도 이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지지를 강하게 받아주는 이 가격 구간 정도는 알고 계셔야, 자, 물량 털리지가 않을 수가 있고 이 삼성전자가, 자, 우상향 관점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자, 평당 관리나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현재 이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이 외인들이요, 이 외부 요인을 명분으로써 이 단타성 매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따라가셔야, 자, 평단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자,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자, 이러한 수익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NXT 장 마감과 이 미증시까지의 흐름을 보고 당장 내일 장중에 지킬 수 있는, 자, 이 저점에 대한 핵심 가격 구간들, 자, 원 단위 가격 구간으로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자,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문자를 남겨주시면서, 자,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응원의 댓글까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분석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자, 의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까지 하나 같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 대형 주장세 속에서 우리가 이 수익률 조금 더 획기적으로 올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고요. 자, 항상 시장에서 큰 시세를 준 종목들은 사람들이 몰려든 뒤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당장 여러분이 이 종목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지금 이 주포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물량을 모아서 쏘아 올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흐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진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